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35페이지입니다. 이제 개발된 API를 외부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API 문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 DOC 오픈 API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오픈 API 3.0 표준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API 문서는 클라이언트 개발자나 다른 팀원들이 API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스프링 DOC 오픈 API를 사용하면 코드의 오퍼레이션, 앱 파라미터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빌드, 그래들의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링.open API의 의존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문서 생성 기능뿐만 아니라 문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스웨거 UI까지 함께 제공하여 개발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은 36페이지입니다. API 문서화에 필요한 설정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액 컨피그레이션이 붙은 이 클래스는 API 문서의 전역적인 정보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bin 메서드인 public open API에서 오픈 API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이 객체, info, 타이틀, 버전, 과 같이 API의 이름과 버전을 설정합니다. 이 정보는 스웨거 UI의 최상단에 표시되어 API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별도의 문서 작성 도구나 수동 작업 없이 몇 줄의 자바 코드로 오픈 API 표준을 준수하는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7페이지입니다. 스프링 DOC 오픈 API가 생성한 문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스웨거 UI 화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웹브라우저에서 스웨거 UI, HTML 또는 스웨거 UI 인덱스, HTML 경로로 접속하면 스프링 DOC 자동으로 생성한 스웨거 UI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정의한 모든 의 REST 컨트롤러와 의 리퀘스트 매핑 경로를 분석하여 컨트롤러별로 그룹화하고 각 엔드포인트를 펼쳐보면 해당 API의 HTTP 메서드, 경로, 요청 파라미터, 그리고 응답 스키마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화면을 통해 API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 클라이언트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완벽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번은 38페이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매트릭 기능을 제공하는 액추에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내장된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매트릭, 환경 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는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주요 엔드포인트로는 액추에이터 헬스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디스크 공간 등 애플리케이션의 헬스 상태를 간략히 알려줍니다. 액추에이터 매트릭스는 JVM 메모리 사용량, 요청 수, GC 활동 등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성능 지표를 제공합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매트릭스 HTTP 서버, 리퀘스트는 HTTP 요청 통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액추에이터는 모니터링 시스템인 프로미시어스와의 연동을 위해 프로미시어스 익스포터를 지원합니다. 매니지먼트, 엔드포인트, 프로미시어스, 이네이블드는 true 설정을 통해 프로미시어스가 액추에이터 프로미시어스 엔드포인트에서 매트릭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스크랩하여 대시보드에 시계열 데이터로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대규모 시스템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이번은 39페이지입니다. 액추에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매트릭 활용, 예시와 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상태를 수치화한 다양한 매트릭을 제공하며 이 매트릭들은 운영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 병목 지점과 잠재적 오류를 진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매트릭 항목으로는 JVM, 메모리, 유지트, JVM, GC, 포즈가 있습니다. 이 두 매트릭을 통해 자바 가상 머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메모리 누수나 GC로 인한 서비스 지연 문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HTTP, 서버, 리퀘스트 매트릭은 애플리케이션의 HTTP 트래픽 통계를 제공하며 특정 API 엔드포인트의 호출 횟수, 평균 응답 시간, 오류 발생률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매트릭을 활성화하고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액추에이터 노출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엔드포인츠, 웹, 익스포저, 인크루드, 헬스, 인포, 매트릭스를 설정하여 헬스, 인포, 매트릭스 엔드포인트를 외부에 노출합니다. 또한 매니지먼트, 엔드포인트, 프로미시어스, 이네이블드, 트루 설정을 통해 프로미시어스가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프로미시어스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프로미시어스는 이 엔드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스크랩하여 매트릭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라파나와 같은 도구로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번은 40페이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의 필수적인 로깅 설정과 로그백 스프링 XML 파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깅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상태, 오류, 경고, 디버깅 정보 등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로그백이라는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설정을 위해 로그백 스프링 XML 파일을 활용합니다. 로깅 설정에서 가장 핵심은 로그 레벨 설정입니다. 로그 레벨은 심각도에 따라 트레이스, 디버그, 인포, 원, 에러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개발 환경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디버그 레벨을 사용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인포나원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로그백 스프링 XML을 통해 로그 출력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에는 타임스탬프, 로그를 찍은 스레드 이름, 로거 이름, 그리고 실제 메시지를 포함하여 로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별 프로파일 적용 기능을 사용하여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로그 레벨을 하나의 파일 내에서 유연하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41페이지입니다. 환경별 프로파일을 적용한 로그백 스프링 XML 실제 코드 예시입니다. 로그백 스프링 XML 파일은 컨피그레이션 태그를 루트로 가집니다. 이 파일 내부에 스프링 프로파일 네임 탭와 스프링 프로파일 네임 프라드와 같은 태그를 사용하여 스프링 프로파일에 따라 로깅 설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브 프로파일 설정 내에서는 라거 네임, 이그젬플, 레벨, 디버그, 같이 특정 패키지의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설정합니다. 디버그 레벨은 개발자가 상세한 변수 값이나 함수 호출 흐름을 추적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프라드 프로파일 설정 내에서는 라거 네임, 이그젬플, 레벨, 인포, 같이 로그 레벨을 인포로 설정합니다. 인포 레벨은 운영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상태 변경 정보만 기록하여 불필요한 로그 출력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프로파일별 설정을 통해 개발과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로깅 전략을 하나의 설정 파일 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레벨, 에러는 설정된 로거 외의 모든 로그는 기본적으로 에러 레벨 이상만 출력하도록 하는 기본 레벨 설정입니다. 이번은 42페이지입니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위한 다커 파일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위해서는 먼저 그래들로 부트자 명령어를 실행하여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 실행 가능한 자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 파일을 컨테이너 이미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다커 파일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어 스크립트입니다. 경량화 전략으로 알파인 리눅스 기반의 제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인은 매우 작고 가벼운 리눅스 배포판으로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여 배포 속도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고려 사항으로 컨테이너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최소 권한의 컨테이너 유저로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은 43페이지입니다. 다커 파일의 실제 예시 코드입니다. 이 다커 파일은 자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프롬 이클립스 테물인 17
JDK 알파인 명령어는 알파인 리눅스 기반의 테무린 오픈 JDK 17J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J 이미지를 사용하면 JDK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지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아그자 파일은 빌드리브즈 자 명령어는 빌드 시 생성된 자 파일의 경로를 인자로 받도록 설정합니다. 카피 자 파일 앱 자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빌드된 자 파일을 컨테이너 내부의 자 경로로 복사합니다. 유저 첫 명령어는 애플리케이션을 루트 권한이 아닌 일반 사용자로 실행하도록 설정하여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리 포인트 자바자 앱 자 명령어는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실행 가능한 자 파일을 자바자 명령어로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명령어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은 44페이지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개요와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CI/CD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짧은 주기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법론입니다. CI는 개발자가 코드 저장소에 GitHub에 코드를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코드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충돌이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CD는 CI 단계를 거쳐 빌드된 이미지를 스테이징 환경이나 최종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자동화 과정입니다. 컨티뉴스 딜리버리는 수동 승인 후 배포하는 것이고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는 코드 변경이 확인되면 완전히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이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도구로 GitHub 액션즈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45페이지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 개요와 GitHub 액션즈를 사용한 지속적 통합의 실제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I/CD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짧은 주기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며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CI는 개발자가 코드 저장소에 GitHub에 코드를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코드가 통합될 때 발생하는 충돌이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코드 품질을 높이고 버그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코드는 GitHub 액션즈라는 CI/CD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이 CI 파이프라인을 정의한 옌 파일의 일부입니다. name, CI는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정의하고 on, push는 푸시 이벤트, 즉 코드가 저장소에 푸시될 때마다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도록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잡스 섹션 내의 빌드 작업은 런즈온 우분투 레이티스트에서 실행되며 이 환경 내에서 스텝스에 정의된 일련의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스텝스에는 액션즈 체크아웃 FV2로 저장소 코드를 가져오는 단계, 액션즈 셋업 자바 FV2로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17을 설정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핵심은 런 그래들루 빌드와 런 그래들루 테스트 명령어입니다. 이 두 명령어는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정의된 모든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테스트가 실패하면 CI 파이프라인은 이번은 46페이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학습 포인트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레스트 컨트롤러 중심 설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서버 간 상태 비저장 원칙을 따르며 뷰 렌더링 대신 잔 데이터 교환에 중점을 두는 현대 웹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둘째, 서비스 계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서비스 계층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트랜섹셔널 어노테이션을 통해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위치입니다. 셋째, G8 리포지터리의 강력한 기능들을 익혔습니다. 인터페이스 메서드 이름 규칙을 통해 퀴리 메소드를 생성하는 방법과 페이징 및 정렬 기능을 간단히 지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번은 47페이지입니다. 더 나은 설계를 위한 모범 사례를 추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TO 사용입니다. 엔티티 객체를 외부에 직접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API 스펙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보안과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에러 응답 표준화입니다. 모든 오류 응답은 일관된 전 포맷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at rest controller the big
이와 같은 저녁 예외 핸들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API 버전 관리입니다. URI v1 보즈, v2 보조와 같이 URL의 버전을 명시하거나 HTTP 헤더를 사용하여 API가 변경될 때 클라이언트 호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안입니다. JWT, 오우스투 등 토큰 기반 인증을 적용하여 API의 접근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설정 분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데브, YML, 어플리케이션 프로듀싱, YML처럼 환경별 설정 파일을 분리하여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로그 레벨 등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은 4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프링 부트 기초 서비스, 서비스 인플 강의를 포함하여 스프링 부트의 핵심 구조와 기능을 다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터리의 3계층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RESTful API 설계 원칙, G파 활용, 테스트, 모니터링, 그리고 CI/CD, 개요까지 성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무 수준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